운동은 좀 괜찮으셨나요 혹시? 혹시 좀 들으시면서 더우실 수 있어가지고 운동 한 24도 맞춰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근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비 중2와 예비 중3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근데 그 나눠서 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교육 이념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든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저희 아이가 좀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좀 약간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서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 같이 그만두는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그때 저기 그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은 옮기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원장이랑과 그 대표한테 그런 교육 이름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꼭 어머님들께 지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할 때만 제가 교육 이름 만들어가지고 설명 꼭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쌤들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는 또 이제 유치원을 가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오시겠지만 저도 유치원 설명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니까 그 설명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 이런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이 활동들은 내 아이한테 너무 잘 맞겠다. 저희 아이는 사실은 되게 활동적이고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우리 아이는 좀 약간 활동적인 걸 많이 좋아하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다듬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왜냐면 어차피 쌤들 또 프리프 들으셔야 되니까 바로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의 교육 이념은 MVP예요. ME 할 때가 제가 하나씩 할게요. MVP인데 하나 동기부여예요. 모티베이션인데 학습에 대한 의욕과 활동을 일으켜 그 행동을 지속시킨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어머니께서 알다시피 이 경시대회라는 걸 보거든요. 저는 이게 분기별로 봐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왜 했냐?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학교 시험만 봐가지고 90만 넘으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할 때는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분기별 시험 볼 거고 근데 이 분기가 좀 약간 이제 또 시험도 겹치다 보니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저희가 좀 정해놓게 했는데 살짝 달라질 수 있는 점 부탁드리고 이것도 복합킹 컨테스트인데 이거는 방학 동안 때 외운 단어를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좀 그렇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 요새 보면은 단기 기억은 좋대. 단기 기억은. 영어 외우면 바로 또 까먹는데요. 저희가 저도 그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진짜로. 계속 외우고 계속 외우고 시켜야지 이게 반복해야지 3-4번 좀 반복해야지 본인 단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방학 동안 때 외운 단어 500개, 1000개를 가지고 이제 복합기 컨테스트를 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하면서 하고 정교권이 저희 학원이 이제 매년 그 정교권이 올해도 할 때나 정교 1등이 나왔고 작년에도 할 때나 또 정교 1등이 나왔고 중고등부 할 때 저희는 매년 정교 1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딱 보면은 그 수학 경시대하고 복합킹에서 잘 보는 친구들이 이것도 정교권도 다 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반이 딱 엇갈려요. 부족한 친구들은 저 어차피 못하는데 왜 해요? 이거고 잘하는 친구는 나 이번에도 또 해가지고 상장과 수요 돈 받아야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분들도 또 설명회에 참석하신 우리 열정적인 어머님을 닮은 우리 아이들도 상장을 부여받는 친구들이 할 때는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시대도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사진 찍고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자 지금 저희 설명회를 하는데 저희는 어머니들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또 선생님과 해가지고 또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 이것도 똑같이 어머님들 오늘 커리큘럼 하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또 커리큘럼 선생님들 직접 만나셔가지고 커리큘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목표 제시인데 학생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가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계열 선택 검사를 해가지고 뭐 200개 문항을 해가지고 근데 요새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중학교 때 제일 좋은 게는 중3 때까지 좀 아이들이 본인이 대충 뭘 하고 싶은지 대충 정하면 좋은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잘 못 정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좀 약간 아직까지 못 정한 친구들은 방학금한테 대충 이걸 그 200개 문항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는데요. 단순해요. 평균 할 때는 13분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각하기에 또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거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뭐 그쪽으로 하여튼 또 준비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이제 생기부를 채워야 돼요. 생기부 채우려면은 중3부터 그래도 중3 하여튼간 그 이제 고1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전까지는 이제 뭐 하고 싶은지 하고 대충 이렇게 1, 2, 3순위 정도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생기부에 이 학과에 맞는 그 내용을 채우면서 본인이 좀 약간 점수를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희가 뭐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이제 이건 진짜 고등부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겨울에 한번 해본 건데 반응이 괜찮았어가지고 좀 반응 괜찮으면은 중등부는 딱히 이게 해도 뭐 바로 앞에가 아니 뭐 당장 있을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좀 없으세요? 근데 고등부 어머님들은 좀 약간 이제 예비 고1 어머님들 좀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이 입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성적하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과 하여튼간 뭐 그런 생기부 적혀져 있는 거 대충 이렇게 넣으면은 어느 학교에 대충 갈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최초 합격, 추가 합격, 불합격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아이들한테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대표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의 현재 수준은 이 정도인데 너희가 어느 정도 성적까지 올리면은 너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가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목표를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학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원장님 같은 건 또 그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예요. 파스티킹인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지닌 인재로 양성. 저희는 어쨌거나 저희 아이들 모두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로 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도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뭐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교육방학 되면은 긍정의 힘, 뭐 시크릿 교육 이런 걸 할 거예요. 시크릿 혹시 그 책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마음 먹은 그 우주의 힘을 끈다는 게 있어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긍정적인 힘을 끄는 거고 그런 내용인데 뭐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시키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바이 구가 있는데 뭐 저희는 뭐 2022 우리 모두 성공성 내가 한다가 있는데 저는 이걸 또 바꿔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뭐 2025 중간고사 우리 모두 대박 나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따가 잠깐 그 보여드릴게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아니고 좀 약간 긍정의 너희가 이렇게 긍정의 말을 언제 뵙겠냐 해요. 제가 저 원장님 때도 했던 건데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최종 결과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일단은 제가 국어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과주면 야 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선택치에서 하는 거예요. 2025 중간고사 우리 모두 대박 내자. 2025 중간고사 우리 모두 대박 내자. 나는 할 수 있다. 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거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피곤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이 설명회를 들으신 만큼 저희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정말 알차게 수업하고 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학원들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학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서울의 중계동 은행 사거리 보면 국어학원 간판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영어 수업 못지않게 사실 이제 국어 교육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1은 뭐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 많이 해주시고 저희 뭐 그 외에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목동 지역들 워낙 이제 한번 그 학원가 보시면 생각보다 국어 전문학원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들에 이제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학생들과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쑥스러우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겪어보면서 사실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국어 전문학원에 온 학생들도 수강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해요. 뭐 중1 때 오면 뭐 중3, 고등학교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거의 제가 가르친 학생들만 해도 뭐 최소 뭐 2년 이상 다 이제 수업을 하고 저도 이제 고등부 수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지금 당장 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어 과목을 어떻게 언어 영역이잖아요. 이제 수능 그 고1 내신 때 국어 어렵다는 건 다 아시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이 국어 과목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 이제 뭐 국영수 또 중요한 이제 과목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요거는 뭐 저희 뭐 브로셔도 나갔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1 단원의 이제 교사라는 이제 문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고3 이제 모의고사 2016년 그 외에 뭐 2020년에 있지만 꾸준히 문법은 모든 전 영역에서 사실 이제 모의고사에 다 출제가 돼요. 고1 모의고사 때부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중등 교과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차원으로 이제 2023년 다 이제 중등 문법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응용돼서 그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가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중등 과정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제가 직접 중2, 요즘에 이제 중1도 다 내신을 이제 보고 있는데 내신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읽는 것조차도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70%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과서도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제 과거에 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 참고서 보고 문제집 풀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뭐 문학, 뭐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 이렇게 이제 크게 세분화되게 나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영역별의 학습 공부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 중1 내신부터 학생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국어 과목이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합해주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이제 국어적 언어적 능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 국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흔히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막 구사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렇잖아요.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국어는 언어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왜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학생들 간의 이제 언어 영역, 국어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수학은 정말 많은 시간 이미 투자를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국어에 대한 학습을 투자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같은 반환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편차가 크고 그것이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학생들이 결국에는 다 읽는 거고 교과서를 이해하는 거고 이 문해력이 사실은 수학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국어가 굉장히 중점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판을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랑 중1, 2까지는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하다가 중3 때부터 국어가 월등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학습에 그걸 많이 빼앗기는 거죠. 학습 시간이. 이제 중3만 돼도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이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제 1학년부터 국어를 대비해 주시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커리큘럼도 내신 4주간은 이제 내신 수업만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중1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 단어를 막 수십 개씩 막 외우잖아요. 국어도 어휘를 외워야 됩니다. 뭐 한자 성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들, 문학, 문법, 개념어들 이런 것들을 뭐 내신 4주 공부를 해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너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방학기와 정규 때 있는 거지 내신 때는 특성상 국어를 내신해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국어 성적을 올리겠다? 뭐 점수가 5점, 10점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접근하는 거는 중학교 동안 경험이 없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2는 워낙 내신이 이제 4번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들어도 학생들이 아주 많이 바뀔 거고 중1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어휘부터 독서 그리고 뭐 문학, 비문학의 좀 체계적인 비문학도 좀 학생들 수준에 맞게 좀 쉽고 그러면서 이제 글의 구조를 좀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교육들을 좀 기초부터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이 문법들이 다 이제 그 고1 모의고사 때 그리고 저희 국어도 중3 때는 이제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집중력이 없어요. 중3 때 이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와도 이 90분 동안 45문제에 이 엄청난 지문들을 소화하고 문법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근데 저희는 너무나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국영수 단과하면서 영어 수학 시간표가 맞아서 저희는 또 국어 수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학생들한테 사실 마련돼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 조금 봐주시고 그리고 국어는 이 저희가 이제 출판사 교재도 사용을 하지만 그 외의 자료들이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좀 이제 직접 제작한 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고퀄리티의 학습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1 담당하고 있는 김도연이고요. 네, 영어 말씀드리면은 본 저희들의 그 독해, 단어, 그리고 문법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은 금요일마다 한 번씩만 하고 있는데 리스닝은 이제 나중에 상담 전화 드리면서 문제집 한 번씩 구입해 주시면서 일주일에 2, 3회씩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은 이제 그렇게 독해와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시험 기간에는 이제 한 달을 시험만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서요. 네, 그래서 단어 테스트가 항상 이렇게 영어와 뜻을 같이 암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0단어씩 하고 있고요. 복화대회가 이제 다가오면 이렇게 뜻쓰기 테스트 위주로 복화대회가 뜻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모든 피드백이 되게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재 정리를 시키고는 있는데 아이가 필기 안 하는 것까지 막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교재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안 돼 있고 이런 아이들은 필기가 저는 말은 하지만 아이는 안 하는 이제 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정말 이렇게 다채롭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 번씩 검사해 보시면 이게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은 해주는데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항상 매 단원이 문법이 끝나면 아이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항상 보고 있고요. 시험 종류도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이 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칸 채우기도 하거나 이제 정말 더 높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영작도 병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수업 역시 이제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직독직해로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밤마다 그리고 좀 아이 수준마다 좀 다르지만 정석대로 하면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장 10문장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 시험 본 결과지고요. 채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원래 정석대로는 제시가 다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단어 암기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래도 제식으로 오라 해도 외워오지 않고 이제 여기 와서 외우다 보니까 이번 학년은 저번 2학년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1학년은 사실 초반만 진행하고 또 시험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 시험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해야 좋은 시험이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문장 배열을 통해서 영어 어순을 잡아주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보시면 많이 틀려요. 정말 어려워하고 영어 어순을 잡는 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다시 한번 해주고 이것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상 반마다 너무 다르고 아이 성향, 단어 암기가 안 된 애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독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복습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유튜브 보면은 되게 영상이 좋은 훌륭하신 그런 강남권 선생님들의 공짜 영상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제가 가끔 많이 시킬 때도 있지만 항상 금요일에는 나갑니다. 금요일에 나가서 월요일이나 이제 화요일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 저희가 배우는 거 위주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대충 하면은 정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 나름대로 해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심화학습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은 아이들은 의지만 있다면, 진짜 의지만 있다면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고 골고루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일반 동사를 아직도 모른다, 2학년인데 그랬을 때 이제 가끔 이제 또 기초적인 거 내주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숙제를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해와요. 3장 넘게도 해와요. 진짜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한쪽도 제대로 안 채우는 경향이 있고 제가 예문을 위주로 좀 많이 쓰라고 해도 이런 예문조차도 쓰지 않고 무슨 설명만 대충 앞부분만 이렇게 적어오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서 근데 이 숙제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복합킹 이제 이런 결과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영어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의지는 선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수학 배우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단어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학교 시험 범위가 요목이 조금 특이해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좀 순서가 바뀔 수 있고 반 수준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들은 중1이랑 1학기랑 중2, 1학기를 제가 조금씩 섞어서 나갈 때도 있기는 해요. 그냥 틀은 이렇지만 요거는 그때그때 다르고 방학 때 다음 학년 1년 선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끝나면 2학년 1학기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보통 2학년 1학기 거, 2학년 겨울방학에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이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는 3학년 1학기 거를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이게 제가 목표한 바가 있는데 아이들이 따라와주면 그만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거에서 조금 분량을 조절하거나 난이도를 조절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순서는 1학년 이렇고 2학년 이렇고요. 교재는 기본교재 개념 유형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가 교재들은 다 구매하면 애들이 책 너무 무거워해서 제가 프린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네, 한 권 정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보통 프린트로 만들어서 자체 문제에 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갈수록 애들이 제가 먼저 예습을 한번 읽어보고 그냥 한번 이해가는 만큼 풀어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아무 말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되는 친구들 한번 혼자 문제 그 텍스트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서 떠먹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론 수학은 제가 오면 그렇게 해주긴 하는데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체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다 틀려도 되니까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워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요. 만약에 반 분위기가 괜찮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바로 설명은 기본만 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사실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냥 암산으로 비빌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망하거든요. 서술형 하나하나가 1점이 너무 치명적인데 사실 중학교는 그냥 암산으로 돼서 잘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중학교만 가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암산을 못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술형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처럼 수학도 다 쓰라고 하긴 하는데 안 쓴 애들은 정말 맨날 얘기해도 맨날 안 써요. 제가 항상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매주 테스트 진행해서 너무 많이 틀리거나 하면 제가 수업이 월수나 화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 오는 날에 불러서 그냥 계속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요일에는 보통 보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그런 이유고요. KHC 경시는 이게 전국대회여가지고 아이들 전국에서 성적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무상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관리가 일단 숙제를 교재로 내주면 애들이 검색하면 답지가 다 뜬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그걸 다 알아서 해서 저는 보통 문제를 만들어서 47제, 60제, 70제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어온 다음에 이게 답을 입력하는 점수가 저한테 다 뜨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수 뜨고 막 이 중에 막 너무 못 봤다 그런 친구들은 다음날 나와서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주고요. 풀이 과정은 꼭 적으라고 항상 강조해주고 있고요. 항상 설명할 때는 서술형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 그냥 각도만 샥샥 표시해서 해도 되는데 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오답 클리닉을 제가 문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틀린 문제에서 2배수, 3배수 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보면 틀렸던 문제도 또 틀려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면 주간 테스트로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숫자 바꿔 문제 한 번 더 테스트 봐서 또 통과 못하면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는 그렇긴 한데 아이들 중에서 너무 막 30, 40 맞는데 이걸 하면 이게 시간이 다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일단 기초 문제 선에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들이 가끔 숙제 안 해와서 사진으로 확인받을 게 없는 사진으로 확인받고 있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줄 수 있는 거 받아주고 있고요. 근데 보통 다음날 나와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긴 하고 정 못 온다면 사진으로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락도 없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께 확인해 주세요 하고 연락 드릴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트 정리 개념으로 필요한 부분 한 거고요. 이거는 오답 노트 적을 때가 있는데 오답 노트는 상위권 학생은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틀린 학생도 이게 너무 심한 낭비가 되거든요. 좀 노트를 적진 않고 제가 비슷한 문제 숫자 같은 걸로 다시 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진행되고 정기 상담은 제가 분기별로 드리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요. 다들 일하시고 바쁘셔가지고 드려도 잘 못 도와드신 분도 있어서 일단 문자 보내면 신청 받아서 다시 연락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상담은 보통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애가 말없이 안 오거나 숙제를 계속 안 하거나 뭐 태도가 안 좋거나 이러면 좀 약간 안 좋은 일로 연락이 드릴 때가 있긴 한데 네, 보통 문제가 될 때 가는 게 수시 상담이고요. 정기 상담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결석, 지각, 조퇴, 보충은 보충 문자는 좀 안 드릴 때도 많긴 한데 이렇게 세 부분은 항상 확인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저한테 말해놓고 말없이 집에는 또 따로 얘기하고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확인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원하시지 않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